네, 안녕하세요. 구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소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재료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센터 표시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소를 한번 먼저 넣어 볼 건데, 이 주소 같은 거는 우리가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보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한 정보를 주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소는 우리가 다 외워서 다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KS 규격을 보게 된다면 주소예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예를 그냥 똑같이 따라 적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는 없기 때문에 크게 겁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예라고 찾아보게 되면 46번에 우리가 주소예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KS 규격품에서 주소예를 찾아갖고 똑같이 따라 적어주시면 되겠죠. 46번 찾아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주소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소를 보고 똑같이 따라 넣어줄 건데, 우리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랑 비교하게 되면 하나 딱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 주강부. 그래서 이 주강부는 우리가 KS 규격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KSB 0418-B급 아니 보통급 이렇게 요거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뭐 다 적혀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소 같은 거 우리가 보면 가공부, 주저부, 주강부 이런 게 다 어떤 건지 어떤 뜻인지 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뭐 저희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요것만 따로 다 똑같이 따라놓고 뭐 파커라이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쓰실 분은 쓰시고, 나 이거 뭐 못 외우겠다, 파커라이징 도대체 어떤 건지, 뭐 열처리 넣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소만 똑같이 따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씩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그려줄 건데, 우리가 이거는 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단일행 문자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줄 문자로 조금 작성해 주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 주시고, 일단 글자 크기는 마지막에 좀 바꾸도록 할게요. 주소 넣어주시고, 전 한번 더 띄우고 일반 공차라고 넣도록 할게요. 일반 공차 다시 가. 요건 어떤 거? 가공부. 가공부는 우리가 KSB, ISO, 그 다음에 2768 적혀있는 대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가공부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가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웬만한 도면에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도면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주구장창 막 찍어내고 아니면 주강부로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잘라내고 절단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거 가공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공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잘못 적었네요. 가공부. 그래서 요거는 거의 웬만한 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주조부라고 있어요. 요거는 주조부는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나 편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요거는 무조건 거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조부는 어떤 거냐, 우리가 주물 제품들을 쓴 거, 그래서 내가 틀에 맞춰 끼워갖고 찍어낸 제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조부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KSB 0250-CT11 요건 한번 더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공부는 어떤 거, 우리가 막 이렇게 절단하거나 막 이런 것들, 요런 뭐 기어라든지 우리가 아니면 어떤 거 뭐 축이라든지 이런 다 쓰기 때문에 가공부는 거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조부 같은 거 우리가 주물 제품으로 찍어낸 것들, 그래서 주물 제품을 찍은 것들 들어갈 거고, 아까 보게 되면 여기는 없지만 제가 외워달라는 거 주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강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어라든지 아니면 스프로킷이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이빨이 있는 제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단단한 제품들, 그런 강 제품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기어를 그렸으면 넣어주는 거고, 기어를 안 그렸으면 굳이 주강부를 넣을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라든지 이런데 기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겠다면 어떻게 주강부를 외워서 주강부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굳이 못 외우고 쓰면 굳이 안 그려주세요. 요거는 뭐 점수 당연히 깎이겠지만 크게 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 이거 외우고 이런 거 다 못하겠다 하면 저기 있는 주소랑 똑같이 따라 넣어주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외웠던 거 주강부 어떤 거였어요? 넣어주고 KSB 0418 뭐 보통급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거 B 넣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띄워주시고, 우리가 2번 어떤 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얼마? 1 곱하기 요거는 소문자 X로 넣어줄게요. 45도 넣어주는데, 우리가 퍼센트 D 넣게 되면 어떻게 도를 넣어주시다 그랬어요. 아니면 기호 들어가고, 요것들은 조금 외워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D 눌렀고 도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필렛과 라운드
R3.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어떤 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립률 못하기 1이라든지 이렇게 줬잖아요. 맞죠? 요런 것들, 내가 표현 안 한 것들, 이런 거 다 어떻게 못하기 1로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요런 것들 일일이 우리가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거? 지시되지 않고 우리가 치수들을 아무것도 안 넣어준 거 이런 건 어떻게 다 3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3이 아닌 이런 경우 어떻게 이렇게 따로 넣어주고 우리가 표현이 없는 거 다 어떤 거 3으로 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렛과 라운드는 R3.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넣어주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내가 현실에서는 만약에 실무에서 내가 그리는데 도면 자체가 너무 커갖고 모든 라운드를 많이 8로 줬어. 그러면 여기에는 필렛과 라운드는 8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 일반 못되기는 0.2에 곱하기 45도 %D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뒤에 못되기 1만큼 넣어준다 했는데 요 일반 못되기는 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우리가 제품들이 다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부분이 다 뾰족해요. 요런데 보면 지금 다 수평 수직이죠. 다 90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 제품 만지다가 손이 비울 수도 있겠죠. 왜?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 얇게끔 이렇게 다 못다기를 깎아준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넣어주면 되고, 이것도 잘못 썼네요. 제가 못되기 못다기 해도 되는데 여기 못되기라고 적혀있으니까 못되기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이 다든지 표시 넣어줘야 되는데 다든지 표시 우리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저는 엔터였고 이거 스페이스바였고 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적도로 할게요. V 외면 명록색 도장, 그 다음에 내면 더 띄워야겠네요. 여기네요. 한 칸 더 내면 광면단 도장.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거 어떤 거 드셨어요? 우리가 제거 가공하지 않은 곳, 우리가 다듬지를 주지 않은 곳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런데 우리가 명록색 도장이나 아니면 내면 우리가 안쪽 같은 데는 강면단 도장으로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명록색과 우리가 강면단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계잖아요. 습기가 차거나 아니 밖에서 우리가 습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계에 닿게 되면 우리가 녹이 쓸어 버리겠죠. 그래서 그 녹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깥 부분에 현실에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만들고 어떻게 집 앞에 페인트를 축 칠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습기도 안 차겠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장칠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는 명록색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면에는 강면단이 들어갔는데 내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면단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파커라이징, 이 파커라이징이랑 우리가 명록색 강명단 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요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주는 재료들인데 우리가 바깥 부분에 페인트 칠하듯이 칠해주게 되면 어떻게? 내가 요 두께들이 쭉 울퉁불퉁하게 나왔고 정밀한 값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거 가공하지 않은 데는 그런 정밀한 값들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명록색 도장과 강면단 어쩌면 페인트로 칠했듯이 칠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고 우리가 부식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어떤 부분 그런 데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파커라인 처리해갖고 얇은 막을 형성한 다음에 우리가 그쪽에 부식을 방지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커라이징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떤 거냐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놔뒀지만 원래는 갈로 해놓고 여기 번호를 조금 적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명록색 도장한 거 어떤 거 도면에 보면 요런 거 바깥 부분은 다 어떻게 다 줘야지 우리가 안 차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과 요 그림 2번 벨트랑 본체 같은 거에 명록색 도장 1번, 2번 여기도 똑같이 1번, 2번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 하려면 어떻게 명록색 도장 왜 쓰는지 그 다음에 파커라인 처리 왜 하는지 요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적어 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만 해드리지 요 같은 거는 만약에 나 못 외우겠어 하면 그냥 요거랑 똑같이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고급지게 할 거면 어떻게 왜 들어가는지 어떤 뜻인지 외우신 다음에 명록색 도장은 내가 원하는 번호에 넣어주고 파커라이징은 필요한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커라이징 어떤 거라 그랬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1번 같은 그림은 우리가 안에 오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굳이 지금 이 도면에서 파커라이징 처리를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거 어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들어갔는데 오일실 나중에 배울 건데 오일실에 들어갔고 우리가 안에 액체들이 있거나 조금 습기가 있거나 그런 제품들이나 아니면 펌프라든지 그런 부품들 근데 정밀하게 나와야 되는 그래서 요런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오일실에 있는 축이라든지 그런 데 줄 수 있고 아니면 치공구 같은 거 우리가 정밀해야 되잖아요.
요거 달라지면 어떻게 제품들이 다 틀어지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부식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파커라인 처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치공구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액체가 닿는 그런 축 같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생각하면 올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치공구 본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거 우리가 제거 가공하지 않은 요런 데 들어간 건데, 그냥 굳이 요거는 치공구에도 많이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치공구 잡아주는 부품에 바깥 부분 필요 없다, 제거 가공하지 않은 부분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이런 거 어떤 건지 뜻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면 어떻게 그냥 요것만 똑같이 따라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정석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파크라이징 처리도 넣어줄 건데, 요 파크라이징 어째 보면 지금 제 도면에서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X를 좀 끊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전체 열 처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열 처리 H 잘 보면 R이라고 적혀 있어요. JHRC 그 다음에 띄고 50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여기 그래서 퍼센트 P,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P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 값은 2.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열 처리는 어떤가, 우리가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경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증가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전체 열 처리도 보면 우리가 안 넣어줄 때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전체 열 처리 어디 많이 넣어주냐면, 우리가 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어 그랬을 때 기어 이빨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스프로킷 이빨들, 이런 이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잡고 돌리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야겠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열 처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프로킷 아니면 우리가 기어를 그렸으면, 그런데 기어 치부에 어떻게 뭐 열 처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표면 거치기 요 썼잖아요. 맞죠? 표면 거치기 넣었는데,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제가 그때 강의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평균 산수의 거치기라고.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적어낼 수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는 거고, 우리가 한 W 썼으면 12.5가 들어가겠다 이런 거를 표현해주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리는 놔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여기 요거 썼던 것들 있잖아요. 요거 썼던 것들 그대로 복사하셔갖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반만큼 줄일게요. 여기에 이렇게 이용해서 1번 넣어주시고, 여기에 복사하셔갖고 요거 몇 번이었죠? 3번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제거 가공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1번, 3번에는 명록색 도장을 줄 거고, 내부에는 어떻게 강면단을 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거. 우리가 파커라인 처리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올실이 썼어요. 그럼 어떻게 이 2번을 여기에 넣어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나오거나 하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제가 써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기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처리 방법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치공분 아니면 우리가 오일실이 들어가는 축 부분에 많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우리가 이제 가공 표시를 넣어줄 건데, 요거는 그냥 저 여기서 했던 거 요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요거를 조금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저기 집혀갖고 제대로 복사가 안 됐네요. 잠깐 오순에 꺼주시고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제거 가공하지 않은 거니까 찍어서 만들어주시고, 요거는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거 저것도 다 표현해 줄 건데, 저는 요걸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갖고 오셔갖고 적당히 찍어 주시고, 여기도 요거 하나 갖고 오도록 할게요. 적당히 찍어 주시면 되겠죠. 뭐 위치 같은 거는 뭐 조금 맞추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조금 맞춰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대강 비슷비슷하게만 조금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만큼 한 7 정도 띄우면 되겠네요. 7 정도, 14 정도, 그 다음에 21 정도. 근데 우리가 보면 W, X, Y, Z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도면에서 Z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Z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W, X, Y까지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Z를 안 썼으면 Z가 필요 없고, Z 썼으면 Z가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가 Z를 안 썼기 때문에 안 넣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적당하게 복사해 주신 다음에 옆에도 하나 붙여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떤 걸로 W로 넣어주시고, 요거는 X, 요거는 Y. 자리는 조금
다시 이동해갖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안 이쁘니까 요건 다시 놓도록 할게요. 크기는 얼마? 3.5로 해갖고 늘 하나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콤마 N1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림에 비해서 크기가 너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5하고 한 2.5 정도로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2.5, 3.5, 5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2.5 정도로 변경해 주시고 적당히 자리를 맞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복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똑같이 넣을 건데 여기 글자가 보면 엄청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번 밖에 튀어나갈 수 있고 크기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행에서 옛날에 가르쳐드렸던 자리 맞추기에서 맞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맞춤 들어가신 다음에 적당하게 폭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한 2.5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5도 좀 크게 하는데 맞춰갖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2.5로 그냥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12.5 넣어주시고, 요 했던 세 개들 어떻게 복사하신 다음에 다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얼마? 3.2, 3.2, 요거는 0.8, 여기는 8만큼, 여기는 6만큼. 제가 요거는 카페에서도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 강의에서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모르겠으면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이것도 만들고 났으면 적당히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주소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바꿔줄 건데, 요건 어떤 걸로 우리가 기호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주소는 보게 되면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글자 크기 7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7로 변경해 주시고, 요것만 7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HRC, 요 R이 되게 작았잖아요, 맞죠? 요것만 개별적으로 어떻게 2.5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5로 변경, 요 R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작게 2.5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제가 먼저 옮겼어야 했는데 조금 실수를 했네요. 다시 옮기면 되죠. 이렇게 갖고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소를 다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재료들을 넣어줄 건데, 이 재료 표시 넣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식으로 작업할지 이런 걸 다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찾고 우리가 어떤 용도인지 어떤 식으로 재료를 찾아고 썼는지 그건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계 재료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것들을 보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해주철 보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GC250을 쓸 건데, 이 해주철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본체라든지 벨트 이런 등등 제품들, 커버도 되겠네요, 맞죠? 그런 등등 제품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해주철로 줄 거예요. 이 해주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해주철을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해주철을 주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해주철은 우리가 찍어서 만드는 주물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물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요 주물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거는 진동에 조금 강해요. 근데 우리가 동력이라든지 편심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거의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회전 운동을. 그래서 그 회전 운동 하게 되면 어떻게 흔들림이 많겠죠. 우리가 진동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철을 쓰게 되는 거겠죠. 원래는 내가 이 재료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해주철은 어떤 거, 우리가 그냥 제일 큰 뒤에 GC250인데 이 250은 인장 강도겠죠. 그래서 GC250으로 줄 거고, 탄소강이라고 있어요. 이 탄소강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해주철보다 조금 더 강도, 어쩌면 경도가 조금 더 단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SC480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C250, 여기는 SC360이잖아요. 이 인장 강도인데, 우리가 GC250 해주철에서 아무리 인장 강도가 강해봤자 탄소 주강품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어 이빨 같은 거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맞물려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약하면 뽀사지겠죠. 얘 같은 거 우리가 이런 힘들이 강해야 되니까, 강도가 높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런데 우리가 탄소 강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어로 그렸다면, 기어 그렸던 거는 탄소 어떻게 SC480으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라고 있어요. 이 SM25C라고 있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른 건 다 어떤 거? 인장 강도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25C는 우리가 탄소 함유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필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어떨 때 쓰냐면, 요런 거는 우리가 축이라든지
기계적 성질이 높은 것들 아니면 709라든지 요런 데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어떤 거 SM45C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처는 어떤데 본체, 그 다음에 뭐 커버 아니면 벨트 이런 데 쓸 거고 GC250으로 주시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 본체 어떤 걸로 GC250, 여기도 똑같이 GC250으로 주면 되겠죠. 아이고 잘못 줬네요. GC250.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광은 어떨 때 준다 그랬어요? 이 탄소광은 우리가 기어 나왔을 때 준다 그랬죠. 어떤 걸로? SC480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기어를 안 그렸기 때문에 저는 안 줄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SM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기계 구조형. 요거는 기계 성질이 강한 거 어떤 거? 축이겠죠. 아니면 709. 그래서 709 본체라든지 우리가 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SM45C로 조금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 SM45C. 그래서 이렇게 재료들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어떤 재료를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재료가 바뀔 거고 우리가 줄 건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일일이 외울 수 없고 내가 시험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요거 모양을 주면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용도로 할 거다 이런 거 다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우리가 센터 표시라고 있어요. 이 센터 표시는 내가 축에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써요? 작고 물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센터 구멍을 파놨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문서 그려주는 게 아니고 센터 표시 방법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요것도 똑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 A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48번에 센터 구멍 표시 방법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요 모양 어떤 거 반드시 남겨둔다고, 요거는 뭐 남아있어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좀 살짝 띄어져 있고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겠죠. 근데 요것도 뭐 우리가 뭐 꽁다리에 어떻게 구멍이 뚫렸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굳이 그냥 막 제거 가공을 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드시 남겨둔다로 해갖고 작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건 우리가 남아있어서 안 된다 했으면 어떻게? 제품을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이렇게 꽂아놓고 돌린 다음 어떻게?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시험 도면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반드시 남겨둔다 요걸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호칭 방법 예시가 있는데 요것들은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에서 제가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이 조금 더 편해요. 한 글자가 더 작아요. 다시 1이 얘는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줄 건데, 요건 어떤 거? 내가 넣은 방향 이쪽 방향에 이제 센터 놓고 반대쪽 왼쪽에는 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른쪽에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표현한 방법은 우리가 끝에 찍어주고 길이는 3자리로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로 해갖고 요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편이었으면 요렇게 쓰면 요렇게 가면 되니까 요거는 150도만큼 길이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주시고 요거 대칭 하셔갖고 이렇게 반대편도 만들어 주시고, 요 선을 이렇게 대강 내려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원래 보면 살짝 꺾여서 내려가기 조금 이뻐요. 그게 저는 한 270도 여기 방향에서 30도만큼 조금 더 꺾인 게 좋더라고요. 한 각도는 300도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러다 보면 이제 뭐 겹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빼주시고 이렇게 쭉 하나 뽑아 주시면 되겠죠. 요런 건 어떤 거? 요런 거는 해치로 들어갈 거고, 끝에 있는 요 뾰족한 부분은 우리가 문자로 조금 주도록 할게요. 이래야지 우리가 여기 탁 티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뽑았을 때 조금 더 이쁘게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글에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일행 들어가셔갖고 높이 3.5로 주시고 각도 0도 주시고 KSA ISO 6411-B 2.5 슬러시 넣어주고 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어떤 거? 요거는 문자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거는 오른쪽만 있고 왼쪽은 센터가 없었어요. 근데 요게 아니고 끝부분도 네모났고 여기도 네모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여기다 두 개 다 센터 표시를 이렇게 넣어줬겠죠. 이런 건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넣어준 게 아니고 끝에 말만 적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뭐 양쪽 다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양쪽이 다 뚫려 있었어 그러면 뭐 양단 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양끝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적었는데 얘는 뭐 이쪽만 넣었으니까 이쪽만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양단 아니면 양끝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이 센터에 어떻게 해요? 물려놓고 돌리잖아요. 그래서 돌리는 부분부터 어떻게 다듬지 잘 돼 있고 중요해야지 우리가 치수를 정확하게 파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다듬질 Y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센터 표시도 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3번 센터 넣는 방법도 이렇게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거 주소 넣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주소 뜻이라든지 우리가 주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 알아봤고, 그 다음 우리가 재료 표시, 우리가 재료 넣는 방법, 어떤 재료를 썼는지 이런 거를 다 표현해준 방법이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센터 표시, 우리가 센터를 썼다면 센터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 표시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3D 배치도 그리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